안녕하십니까. 증시온에어 일부 김도원입니다. 코스피가 지난해 12월부터 8개월째 상승세를 지속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기적 상승 추세는 꺾이지 않겠지만 부담감은 나타나고 있는 시점이라는 분석이 있는데요. 그렇기 때문에 특히 순환매를 염두에 둔 대응이 필요하다는 분석도 나오고 있습니다. 유한타증권 연구원은 8개월 연속 상승이 가시권에 들어오고 있다며 심리적인 부담이 형성될 수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는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증시는 모멘텀이 상대적으로 강화되고 있고 낮은 주가 수준의 매력을 여전히 보유하고 있다는 판단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여기에 이어서 달러 약세로 한국 증시의 우호적인 환경도 지속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며 지수가 완만하게 상승하는 과정에서 덜 오른 주식에 매기가 쏠리는 순환매가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에 대응해야 한다는 주문입니다. 또한 현재 투자 심리가 강한 상황이기 때문에 업황 개선에 대한 확신이 부족해도 가격 매력이 부각될 수 있다는 판단이고요. 이 순환매가 나타날 수 있는 업종으로는 IT 가전과 소프트웨어, 화장품과 의류, 유통, 자동차 등이 꼽혔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유한타증권은 이익 전망치 개선이 주가에 덜 반영됐고 원자재 가격에 회복 기대감이 있는 에너지와 산업주에 대한 관심을 요구했습니다. 네, 오늘 한 주의 마지막 거래일 금요일입니다. 오늘도 역시 이러한 업종과 종목들 움직임 끝까지 잘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저희는 먼저 전일장 국내 시장 마감 동향과 간담회 글로벌 증시는 어떻게 마쳤는지 점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고은별 앵커가 문 열어드립니다. 증시온에어 일부 지금 출발합니다. 안녕하세요. 고은별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동향 함께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국내 증시부터 어떻게 문 닫아봤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12일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이날 코스피는 6.12포인트 상승한 2436.06포인트로 출발을 했습니다. 오후에 들어서는 상승폭을 더욱더 확대했는데요. 장중에는 2443.69포인트까지 치솟으면서 사흘 만에 장중 최고치를 갈아치웠습니다. 개인은 1,451억 원 순매도했고 외국인과 기관은 각각 606억 원 그리고 48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올렸습니다. 그럼 코스피 시장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전거래일 코스피 0.49% 상승한 2,441.84포인트의 장을 마쳤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또한 6거래일째 상승 마감했습니다. 나스닥이 다시 한번 사상 최고치를 경신하면서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세에 유입이 됐는데요. 특히 시가총액 상위 종목의 제약주가 강세를 보였습니다. 개인은 636억 원 순매도했고요. 외국인이 608억 원, 기관이 124억 원 순매수하면서 지수를 경인했습니다. 네, 자세한 마감 지수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전거래일 대비 0.74% 상승한 676.51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이어서 업종별 마감 흐름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업종별로 살펴보면 대부분의 업종이 상승을 했습니다. 네, 비금속 광물, 운수장비와 유통업, 운수창고를 제외하고는 모든 업종이 상승 마감을 했습니다. 특히 철강금속과 의료정밀, 그리고 전기가스업과 건설업, 은행업과 금융업이 강세를 나타냈습니다.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으로는요, 대장주 삼성전자가 역사를 다시 썼습니다. 전거래일 23,000원 상승한 256만 원의 거래를 마치면서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포스코도 전거래일 대비 9,500원 상승한 32만 7천 원의 거래를 마쳐서 최고가를 다시 썼습니다. 이 밖에도 SK하이닉스, 한국전력과 삼성생명, 그리고 KB금융, LG화학과 SK텔레콤, SK, 삼성바이오로직스 등이 함께 올랐습니다. 네, 그렇다면 우리 주요 투자자들은 어떤 종목을 매매했는지 외국인과 기관의 매매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외국인의 매수 상위 종목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 시장 외국인은 한국전력과 NC소프트 그리고 포스코에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기관은 SK이노베이션과 NC소프트, 한화케미칼에서 담아냈고요. 이 코스피 외국인 순매도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LG 디스플레이, 삼성전자와 삼성바이오로직스에서 덜어냈고요. 기관은 LG 디스플레이와 효성, 현대모비스에서 매도세를 보였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매매 상위 종목입니다. 코스닥 외국인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은 셀트리온과 휴젤, 메디툭스의 물량을 담았고요. 기관은 셀트리온과 NHN 한국사이버결제, 포스코 캠텍에서 매수세를 보였습니다. 순매도 외국인도 살펴보겠습니다. 외국인이 SFA와 서울반도체, 힘스에서 덜어냈고요. 이 기관은 힘스와 모두투어, 실리콘웍스에서 물량을 덜어냈습니다. 네, 이렇게 전거래일 국내 증시 마감 동향 간단하게 짚어봤습니다. 이어서 간밤의 국제유가와 글로벌 증시의 마감 동향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WTI는 전거래일 대비 하락 마감했습니다. 최근 단가 상승에 대한 부담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하락세를 씌워낸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미국발 과잉 생성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다음 주 오펙 회원국과 비회원국의 러시아 회담을 앞두고 관방 분위기가 이어졌습니다. 네, WTO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WTI는 0.85% 하락한 46.92달러로 마감을 했습니다. 이어서 미국 증시는 또 어떻게 장을 마감했는지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에 주목하면서 다시 한번 혼조세를 보였습니다. 그중 나스닥은 강보합권에서 마무리하면서 최고가를 다시 한번 경신을 했습니다. 다우지수의 경우 시어스홀딩스가 아마존닷컴을 통해서 주방가전을 판매한다는 소식에 이 홈데포가 4.1%나 급락하면서 지수를 강하게 끌어내렸습니다. S&P 500 지수는 소재와 산업업종에 가장 높은 하락세를 보이며 하락을 주도했습니다. 한편 나스닥 지수는 10거래일 연속 상승하면서 사상 최고가를 연일 경신하고 있습니다. 전날까지 9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오던 애플은 이날 0.5% 하락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통신업종이 강세를 보였고요. 소재와 에너지 업종 등이 약세를 보였습니다. 다우지수부터 자세한 마감 동향 살펴보겠습니다. 네, 다우지수 전거래일 대비 0.13% 하락한 21,611.78포인트로 마감을 했습니다. 나스닥 지수는 0.08% 상승한 6,309포인트로 그리고 S&P 500 지수는 0.02% 내림세 기록하면서 2,473.42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네, 이어서 유럽 마감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유럽 증시가 하락 반전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유로화 강세가 투자자들의 발목을 붙잡았습니다. 범유럽 지수인 스톡스 유럽 600 지수는 전거래일 대비 0.4% 하락한 384.07포인트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장중 0.5% 상승했다가 하락 반전했습니다. 드라기 총재의 발언으로 유로화 가치가 1% 상승했고 이로 인해 수출주들이 주가를 끌어내리면서 독일과 프랑스의 지수가 하락세로 돌아섰습니다. 네, 영국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영국 FTSE 지수 0.77% 상승한 7,487.87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프랑스 까크 지수는 0.32% 하락한 5,199.22포인트에 독일 닥스 지수는 0.4% 하락한 12,447.25포인트의 거래를 마감했습니다. 네, 전거래일 글로벌 증시 혼조세를 보였던 하루였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 장은 또 어떻게 출발할지 예상 체결 지수로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지수입니다. 코스피 지수 전거래일 대비 2.91% 하락한 2,438.93포인트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스닥 지수입니다. 코스닥 지수는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1.23% 상승한 677.74포인트로 상승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오늘 양장지수 흐름, 코스피는 하락 출발을, 코스닥은 상승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그렇다면 종목들은 어떤 출발을 예고하고 있는지 코스피 시장부터 동시호가 상황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코스피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입니다. 삼성전자 오늘 만원 하락한 0.39% 하락하면서 출발할 것으로 예상되고요. SK하이닉스는 0.84% 하락한 77,700원으로 출발될 것으로 전망되고 있습니다.
현대차는 보합권 출발이 예상됩니다. 14만 8천 원으로 출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고요. 포스코는 0.46% 상승한 32만 8,500원으로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한국전력도 살펴보겠습니다. 한국전력은 상승 출발이 예상됩니다. 1.36% 상승한 44,850원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네이버입니다. 네이버 0.6% 하락하면서 83만 1,000원에 거래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물산도 하락 출발이 예고됩니다. 0.35% 내림세 기록하면서 14만 1,000원에 출발될 것으로 예상 체결 지수가 나오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생명입니다. 삼성생명은 0.4% 상승한 12만 6천 원으로 출발될 것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1,300원 오름세 기록한 58,700원으로 출발이 전망됩니다. 신한지주 살펴보겠습니다. 신한지주도 600원 상승한 51,200원에 출발이 예상됩니다. 현대모비스는 0.41% 내림세 기록하면서 24만 5천 원 출발이 전망되고 있습니다. LG화학 살펴보겠습니다. LG화학 1.23% 오름세 기록한 33만 원의 거래가 예상되고 있습니다. SK텔레콤 살펴보겠습니다. SK텔레콤 0.38% 내리면서 26만 2천 원의 거래가 예상됩니다. SK는 500원 오름세 기록한 27만 6,500원의 출발이 전망됩니다. 아모레퍼시픽은 0.17% 상승한 30만 50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왔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3,000원 내린 26만 1,50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왔습니다. SK이노베이션입니다. SK이노베이션 0.58% 하락한 17만 1,000원의 출발이 전망됩니다. KTNG는 보합권 거래가 예상됩니다. 11만 5,50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왔습니다. 기아차입니다. 기아차 0.55% 내린 36,25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왔습니다. LG생활건강 살펴보겠습니다. 2,000원 상승한 94만 1,000원의 출발이 예상됩니다. 삼성 SDS도 500원 상승한 18만 9천 원에, 하나금융지주도 500원 상승한 4만 9,20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삼성화재는 0.87% 하락한 28만 5,500원의 출발 지수가 예상됩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시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네, 포스코 종목 0.76% 상승한 32만 9,500원의 출발이 예상됩니다. 센트로는 0.52% 상승한 11만 5,20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왔고요. CJ 오쇼핑은 보합권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파라다이스는 0.74% 내린 13,35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왔습니다. 서울반도체는 0.23% 오르면서 21,950원의 출발이 전망됩니다. SM은 0.74% 내린 26,800원의 출발이 전망되고 있고요. 포스코 ICT는 0.71% 오른 7,050원의 출발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동서 종목은 보합권으로 출발이 전망됩니다. 29,40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와줬습니다. 네, CJ ENM은 0.13% 상승한 77,80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나왔습니다. GS홈쇼핑은 0.71% 상승한 22만 8,30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전망됩니다. 시제는 12.43포인트 하락한 3만 1,000원의 예상 체결 지수가 전망되고 있습니다. 네, 이상 코스피 코스닥 양상 동시호가 상황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2017년 7월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 문 열었습니다. 오늘 우리 시장 출발 흐름은 잠시 후에 더 자세히 짚어보도록 하겠고요. 그 전에 아시아 주요국 시장과 전일 국내 시장 마감 동향 다시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역시 김남우 앵커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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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남우입니다. 네, 그렇다면 저희 먼저 전일장 국내 증시와 글로벌 증시 상황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전해주시죠. 네,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과 전일장 특징주까지 한 번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은 전일 삼성전자의 사상 최고가 경신에 힘입으면서 2,440선대에 첫 발을 디뎠습니다.
장 초반 미국 뉴욕 증시의 사상 최고가 소식으로 2436.06포인트로 상승 출발을 했지만 장중에는 보합권에서 머무르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후 들어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순매수로 전환하고 삼성전자가 신고가를 또 한 번 경신하면서 장중에 2443.69포인트를 터치하며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높였습니다. 네, 거래소부터 다시 한번 자세하게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1.9포인트 상승한 2441.84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으로 종가 기준으로도 사상 최고치를 다시 한번 경신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이 나흘 만에 사자로 전환하면서 665억 원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기관이 383억 원 순매수하며 5거래일 연속으로 매수세를 이어간 반면 개인은 1,406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지수 선물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2,086계약 순매도인 반면 기관과 개인이 각각 1,674계약과 1,122계약 순매수를 기록했습니다. 지수가 상승하면서 상당수 업종들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의료정밀과 전기가스업이 각각 2.5%와 2.8%가량 상승세를 기록했고 철강금속과 건설업, 은행과 증권 등이 1%대로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화학과 의약품, 그리고 전기전자와 금융업 등도 강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지만 운송장비와 유통업, 운수창고와 보험 등은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삼성전자가 외국인의 순매도에도 불구하고 0.9% 넘게 상승했습니다. 256만 원을 기록하면서 장을 마쳤고 장중에는 256만 6천 원을 터치하며 사상 최고가를 경신했습니다. 시가총액 2위 종목인 SK하이닉스가 0.4% 오름세로 장을 마쳤습니다. 포스코 역시 2분기 실적 호조 기대감으로 약 3%가량 상승한 32만 7천 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장중에는 32만 8천 원까지 오르기도 하면서 52주 신고가를 경신하기도 했습니다. 다음으로 한국전력이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 기대감으로 3.3% 상승했습니다. 삼성생명과 SK텔레콤, SK와 KB금융 등도 상승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LG화학은 2분기 어닝 서프라이즈 소식으로 3.4%가량 상승세 보였습니다. 개장 초에 33만 500원을 터치하기도 하면서 52주 최고가를 다시 경신했습니다. 한편 LG 디스플레이는 디스플레이 패널 가격 하락 소식으로 8.2%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했습니다. 한 시장조사기관에 따르면 TV용 디스플레이 패널 단가가 전월 대비 7%가량 감소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정부의 신재생에너지 관련 정책 수혜 기대감으로 풍력 관련주인 CS윈드가 11% 정도 상승 마감했습니다. 동화약품이 자사주 10만 주 취득 소식으로 5%가량 상승세를 보였고 상승했던 종목은 총 431개, 하락 종목은 총 354개 종목이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먼저 거래소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코스닥 시장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4.98포인트 상승했습니다. 676.51포인트로 어제장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하는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624억 원과 73억 원 순매수인 반면 개인이 536억 원 순매도를 기록했습니다. 업종 중에서는 IT 종합과 통신 서비스, 디지털 콘텐츠와 소프트웨어, 통신 장비와 의료 정밀 기기 등이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반면 정보기기와 IT 부품, 종이 목재와 인터넷, 오락문화 등은 약세를 기록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 중에서는 셀트리온이 상승세를 보였다가 다시 한번 낙폭을 키워나가면서 0.09% 하락한 11만 4,6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보톡스 관련주인 메디톡스와 휴젤은 각각 4.9%와 4.91% 정도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코미팜이 8.1%가량 급등세를 기록했고 CJ ENM과 루엔, 신라젠과 컴투스, 원익 IPS 등이 상승률을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반면 CJ ENM과 SK머티리얼즈, 바이로메드와 컴투스 등은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계속해서 신고가 행진을 이어나갔던 나노스가 7.1%가량 빠지게 되면서 6거래일 만에 하락으로 전환했습니다. 또 SK머티리얼즈와 GS홈쇼핑, SFA 등도 약세를 보이며 장을 마쳤고 반면 네페스 신소재가 최대 주주의 지분 매각 추진 소식으로 2%대 상승률 보이면서 장을 마쳤습니다. 풍력주인 유니스는 8.34% 상승했고 동국 SNC도 6.36%로 상승 보이며 장 마쳤습니다. 한편 힘스가 코스닥 상장 첫날 공모가를 상회했습니다.
힘스는 공모가 2만 원 대비 62.5% 상승한 32,500원으로 시초가를 형성한 뒤 시초가 대비 1.54% 추가로 상승을 해주게 되면서 33,000원으로 장을 마쳤습니다. 총 669개 종목이 상승했고 418개 종목이 하락세 보이며 장을 마쳤습니다. 한편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4.9원 상승했습니다. 1125.5원으로 거래를 마쳤고 코스피 200지수 선물 9월물은 0.90포인트 상승한 320.95포인트를 기록했습니다. 네, 지금까지 먼저 전일장 마감 동향부터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는 한국전력 종목입니다. 한국전력이 주가가 5거래일 연속으로 상승하는 모습을 기록했습니다. 주가는 지난 14일 사흘 만에 반등을 기록한 이후에 계속해서 닷새째 상승세를 이어가지고 있습니다. 3.27% 상승한 44,25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투자자별로는 외국인과 기관이 동반 매수에 나서면서 주가에 상승 탄력이 붙은 모습입니다. 수급 상황 역시 긍정적이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이달 5일부터 매수세를 보이고 있고 기관은 이번 주 들어 집중적으로 순매수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증권가에서는 새 정부가 발표한 국정운영 과제로 볼 때 탈원전과 관련한 불확실성은 이미 제거가 됐으며 산업용 전기요금 개편으로 향후 판매 수입이 늘어날 수 있다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첫 번째 특징주로 이름 올린 한국전력 종목 오늘장 차트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오늘장에서 1.8%, 1.9% 정도 선에서 상승률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상승 출발로 이어가게 되면서 800원 상승한 45,1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전일장 특징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는 한푸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문재인 정부가 향후 5년간 4차 산업혁명을 선도적으로 대응하고 신재생 에너지 발전 비중을 대폭 확대한다는 소식이 전해지게 되면서 한푸가 상한가를 기록했습니다. 네, 오후 들어서 낙폭을 키우며 하락으로 장을 마치는 모습이었습니다. 전일보다 0.9% 넘게 하락한 5,99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문재인 정부는 태양광과 풍력 등 신재생에너지 발전 비중을 오는 2030년까지 20%대로 확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한푸는 제주도에 국내 최대의 태양광 발전소와 가상현실 및 증강현실 기반의 체험형 테마파크 복합단지를 조성합니다. 태양광 발전소 규모는 95메가와트 수준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또 한푸는 내년 태양광 발전소에 들어갈 전해액 공급으로 2,500억 원 이상의 매출액을 기대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 한푸 종목 현재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각 0.7%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40원 정도 추가로 오르면서 6,030원으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세 번째 전일장 특징주로는 코웨이 종목이 이름을 올렸습니다. 코웨이가 얼음정수기 니켈 검출 악재에서 벗어나면서 반등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전일장에서는 2.5% 상승한 98,300원으로 거래를 마쳤습니다. 코웨이는 지난 18일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는 한 언론의 보도로 6% 가까이 하락세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메리츠 종금증권은 지난해 한국소비자원 조사에서 건강상의 위해가 없음을 확인받았고 수질 검사에서도 니켈이 검출되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또 이어서 이번 보도는 단순한 불량 제품 사례를 지난해 얼음정수기 사태와 연관지어 해석한 것으로 판단된다고 강조했습니다. 또 그러면서 코웨이는 하반기 렌털 신제품을 출시하고 가격을 정상화하면서 양호한 실적을 낼 것이라고 분석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로 이름 올린 코웨이 종목 오늘장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장에서는 아마존과 손잡고 AI 정수기를 만들겠다라는 소식이 또 한 번 호재가 작용을 하면서 0.3% 정도의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300원 상승한 98,700원 선에서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입니다. 오리온 종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리온의 주가는 실적 부진 전망으로 전일장에서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전일장에서는 4.85% 하락한 85,000원 선에서 거래를 마쳤습니다. 신영증권은 오리온에 대해 신제품과 영업망 확대가 뒷받침되지 않는다면 낮은 성장을 이어갈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또 한국과 중국 간 외교 분쟁으로 오리온의 중국 매출이 급감했다며 오리온은 신규 프로젝트 도입과 중국 내륙 진출이 지연되면서 성장성이 크게 낮아진 상태라고 판단했습니다. KB증권 역시 오리온의 성장세가 둔화되면서 2분기 실적이 크게 부진할 것이라는 전망을 내놨습니다.
또 이어서 오리온 중국법인이 2분기 매출 1,385억 원, 영업손실 125억 원을 예상되고 있다며 1분기보다 적자폭이 확대되는 것은 불가피하다라고 우려를 내놓기도 했습니다. 마지막 네 번째 전일장 특징주로 이름 올린 오리온 종목, 현재 오늘장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장에서는 현재 반등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0.25% 상승세 보여주면서 87,700원 선에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까지 전일장 마감 동향과 전일장 특징주까지 살펴보셨습니다. 다음으로는 전일장 글로벌 증시 마감 동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이어서 아시아 시장 마감 동향 확인해 보겠습니다. 이 아시아 증시는 상승 흐름을 타면서 약 10년 만에 최고 수준으로 올랐습니다. 경기가 개선될 거라는 전망과 또 일본은행의 자산 매입 유지 결정 등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럼 먼저 일본 니케이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본 니케이 지수는 전날보다 0.6% 오르면서 2144.59포인트로 장을 마감했습니다. 일본 중앙은행이 금리 동결과 자산 매입 유지를 결정하면서 투자 심리 개선에 도움이 된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은 대만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20일 대만 각권 지수는 전장보다 6.74포인트 내린 1499.36포인트로 마감했습니다. 대만 증시는 이익 실현 움직임이 일면서 약보합권 마감을 시현했습니다. 마지막으로 중국 증시 확인해 보겠습니다. 중국의 상하이 지수는 전날보다 0.4% 오른 3,245.33포인트로 장을 마쳤습니다. 이 20일 중국의 주요 지수는 부동산 종목이 지수를 견인하면서 모두 상승 마감했습니다. 네, 여기까지 아시아 주요국 증시 마감 동향 확인해 보셨고요. 그럼 지금부터 7월 21일 금요일 국내 시장 출발 상황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코스피는 6거래일 연속으로 사상 최고가를 마감 행진을 이어갔는데요. 지금 현재 오늘 이 시각에는 어떻게 흘러가고 있을지 지수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김남우 앵커 지수 흐름 전해주시죠. 네, 현재 시각 양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입니다. 코스피 시장은 0.07% 정도 하락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등락률 반복하면서 2,440.24포인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 역시 오늘은 쉬어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16% 정도 떨어진 675.42포인트로 양장 모두 현재 파란불 켜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각 양장 주가 흐름 체크해 보셨습니다. 네, 오늘 코스피와 코스닥은 조금 둘 다 쉬어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데요. 그럼 종목들 움직임도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의 업종과 종목들 현재 움직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 업종별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하락하고 있는 것처럼 현재 업종별로도 하락하고 있는 업종이 조금 더 많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 전기가스와 은행, 통신업 등의 업종들이 상승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먼저 은행이 2.38%, 다소 큰 폭의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특히 우리은행이 3.23% 상승률 보여주면서 견인하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상승하고 있는 업종은 통신업입니다. 통신업은 2.14%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전기가스가 1.36% 상승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뒤로는 비금속 광물과 의약품, 금융업 등이 오름세 보여주고 있는데요. 비금속 광물은 0.56% 상승하고 있고요. 또 의약품은 0.37%, 금융업은 0.59%가량 올라주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럼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현재 가장 크게 하락하고 있는 업종은 전기전자 업종입니다. 0.88% 밀리고 있고요. 다음으로 제조업이 0.51% 내림폭 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은 운수창고와 의료정밀, 건설업과 철강금속 등이 있는데요. 운수창고는 0.24%, 의료정밀은 0.43%, 건설업이 0.29%가량 내림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코스피 시장 종목별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대장주 삼성전자는 오늘 내림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1.29%, 전거래일보다 33,000원 정도 하락하면서 252만 8천원 기록 중이고요. SK하이닉스 역시 내림세 켜고 있습니다. 0.98% 빠진 7만 7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삼성전자 우선주는 변동 없이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현대차는 0.68% 역시 내림세 켜고 있습니다. 14만 7천원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반면에 한국전력은 1.69% 강세 흐름 보여주고 있습니다. 4만 5천원에서 거래되고 있고
네이버는 강보합권에서 거래가 되고 있습니다. 0.12% 소폭 오름세 보여주면서 83만 6천 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삼성물산 확인해 보겠습니다. 삼성물산은 0.35%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전거래일보다 500원가량 밀리면서 14만 1,000원으로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포스코인데요. 포스코는 약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0.31% 밀리면서 32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 코스피 시장 업종과 종목들 흐름 확인해 보셨고요. 코스닥 시장도 이어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도 마찬가지로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이 더 많습니다. 상승하고 있는 업종들은 IT 부품과 인터넷, 운송과 디지털 업종들인데요. IT 부품은 0.78% 오름세 보여주고 있고 인터넷은 0.63% 상승하고 있습니다. 그중에서도 더 E&M이 3.7% 강세 흐름 돋보여주고 있습니다. 다음은 운송인데요. 운송업종은 0.31% 올라주고 있고요. 디지털도 0.44%가량 오름세 시현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 하락하고 있는 업종들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오늘 제약업종이 조금 밀리고 있는 모습입니다. 0.8% 하락세 보여주고 있고 반도체가 0.73% 떨어지고 종이목재도 0.56% 내림세하고 있습니다. 그 밖에도 섬유의료와 오락문화, 비금속과 제조업종들이 내려주고 있는데요. 섬유의료는 0.52%, 오락문화는 0.41%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럼 코스닥 시장에서도 종목별로 더 자세히 확인해 보겠습니다. 셀트리온 오늘 하락불 켜고 있습니다. 0.52% 내리고 있는데요. 전거래일보다 600원가량 밀리면서 11만 4천 원에 거래되고 있고 CJ E&M도 0.77% 하락하고 있습니다. 77,100원 선 지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 종목들도 대부분 하락불 켜고 있는 중인데요. 메디톡스는 보합권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61만 6천 원 기록하고 있고 로엔이 0.92% 하락한 86,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은 코미팜입니다. 코미팜 1.2%대 하락 거래되고 있는데요. 4만 1,000원으로 기록하고 있고 SK머티리얼즈 역시 0.36% 빠지면서 19만 1,2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음 종목 컴투스입니다. 컴투스는 1.02% 내리고 있는데요. 11만 6,500원에 거래되고 있고 반면에 바이로메드와 GS홈쇼핑은 현재 올라가고 있습니다. 바이로메드는 1.56% 오른 10만 4천 원에 또 GS홈쇼핑은 0.84% 상승한 22만 8,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업종과 종목별 움직임 확인해 보셨는데요. 이어서는 오늘장 현재 투자자들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시장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개인 같은 경우 현재 195억 원 매도 우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반면 외국인과 기관이 각각 185억 원과 42억 원 매수 우위를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이 331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하고 있는 반면 외국인이 219억 원, 기관이 115억 원 덜어내고 있는 상황입니다. 다음으로 선물시장입니다. 선물시장에서는 외국인과 기관이 현재 매수세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각각 122계약과 63계약 담아내고 있는 반면 개인은 220계약 덜어내고 있습니다. 네, 현재 시각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코스피 지수는 하락하고 있는 반면에 외국인과 기관은 매수 우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러한 흐름 장 마감까지 계속해서 이어갈 수 있을지 계속해서 확인해 보시고요.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우리 시장 개장 분위기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그럼 저희는 잠시 후에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확인하는 시간으로 돌아오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증권가에서는 어떤 종목들 주목하고 있는지 리포트를 통해서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그 전에 본 프로그램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의한 참고 자료일 뿐 결과에 대한 책임은 투자자 개인에게 있다는 점 고지해 드리겠습니다. 네, 그럼 본격적으로 종목 리포트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KB증권에서 내놓은 LG화학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2017년에 실적 리뷰를 하면서 제목을 화학과 2차전지 긍정적이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LG화학의 2017년 2분기 실적은 어땠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먼저 2017년도 2분기 실적부터 짚어주고 있습니다. 컨센서스를 상회했던 것으로 풀이가 되고 있습니다.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6조 4천억 원, 그리고 7,300억 원 정도로 전년 동기 대비 각각 22%와 19%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화학사업과 2차전지가 실적이 기대 수준을 넘어서게 되면서 시장 컨센서스를 상회했다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2분기의 실적은 크게 두 가지의 시사점을 갖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PE와 PP 수익성 하락에도 불구하고 ABS와 PVC 그리고 합성 고무 등의 다른 다운스트림 제품들의 수익성이 상승했기 때문에 실적 증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보여줬다라는 분석입니다. 네, 이는 PE와 PP 중심의 순수 화학 기업들과 달리 하반기에도 화학사업 실적 증가가 가능하다는 의미로 받아들일 수가 있겠습니다. 네, 두 번째로는 2차 전지의 외형 성장과 규모의 경제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는 점을 들 수 있겠습니다. 증설과 수요 확대를 통해서 소형 전지의 출하량이 증가하고 있는 상황이고 ESS 전지와 자동차용 전지 역시 시장과 고객 확대를 통해 매출액을 빠르게 성장시켜 나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여기까지 먼저 2분기 실적과 2분기 주요 사업들 살펴보셨습니다. 3분기 내용과 투자 의견까지도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이어지는 내용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LG화학의 3분기 매출액은 전년 대비 각각 26% 증가한 6조 3,573억 원, 또 영업이익은 50%가량 증가하면서 6,908억 원으로 전망되고 있는데요. 특히 화학사업의 영업이익이 2분기와는 유사하고 전년 동기 대비로는 32% 정도 확대될 전망이라고 합니다. PE와 PP의 수익성은 하락한다고 해도 ABS와 PVC, SAP 등의 이익 증가가 더 클 것으로 보인다고 하는데요. 애플에서 신규 스마트폰을 출시하면서 소형 전지 판매량 확대가 이어지고 이것이 3분기 2차 전지 영업이익에도 영향을 미쳐서 BEP 수준은 가능할 전망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한편 KB증권은 LG화학에 대해서 순수 화학기업 대비 차별화를 둘 수 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순수 화학기업의 3, 4분기 실적은 2016년 대비 감소할 가능성이 높지만 LG화학은 분기별 증익이 예상된다고 하는데요. 이유는 세 가지로 보고 있습니다. 2016년 대비 정보전자 소재의 흑자 전환, 또 화학사업의 실적 호전, 마지막으로 2차 전지 매출액 확대 때문이라고 합니다. 이렇게 해서 KB증권은 LG화학에 대해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하고 목표 주가는 40만 원으로 제시했습니다. 네, 그럼 첫 번째 종목인 LG화학 현재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살펴보신 LG화학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 시각에는 1.5%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아이폰 9에 배터리를 독점 공급하기로 했다라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52주 신고가를 다시 경신하고 있습니다. 5,500원 상승한 33만 1,500원으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LG화학 종목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이어서 두 번째 종목입니다. 두 번째 종목 역시 마찬가지로 KB증권에서 내놓은 리포트인데요. 롯데푸드에 관한 보고서입니다. 제목은 상반기 실적 부진 요인 개선 중이라고 합니다. 롯데푸드의 2017년 2분기 매출액은 어땠는지 먼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서로 상반된 모습을 기록을 했습니다. 자세하게 살펴보시겠습니다. 2분기 실적의 매출액은 4,737억 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약 5%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반면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보다 10% 정도의 감소세를 기록을 해줬습니다. 218억 원으로 추정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는 기존의 영업이익 추정치보다 약 15.4% 정도 하향 조정된 수치이며 시장 컨센서스를 역시 하회한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캐시카우 역할을 하고 있는 가공유지 판가가 상승하고 또 롯데 후레쉬델리카의 편의식품 고성장 그리고 육가공 돈육의 원가 하락 등 긍정적인 요인들에도 불구하고 첫 번째로는 고수익 품목인 조제분유의 국내외 매출 감소 그리고 두 번째로는 1월 평택 식품공장 완공에 따른 감가비 증가로 인해서 부진한 실적을 낼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롯데푸드의 상반기 실적에 아쉬운 점은 분명히 존재를 합니다. 하지만 부진했던 두 가지 주 요인은 현재 개선 중에 있다라는 리포트의 분석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국내 조제 분유의 가격의 투트랙 전략입니다. 투트랙 전략의 효과로 인해서 1분기보다 2분기에 현재 매출 감소폭이 축소가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두 번째로는 편의식품 매출 성장률이 1분기에 15%에서 2분기에는 20%로 확대가 되면서 감가비 부담 역시 줄어든 것으로 파악이 되고 있습니다. 상반기 실적 부진의 영향으로 2017년도 영업이익은 전년 동기 대비 2.2% 감소할 것으로 보이지만 상반기 마이너스 18%에서 하반기에는 플러스 17%로 개선폭은 클 것이다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어서 또 식품사업 확대를 통한 성장의 잠재력이 존재하고 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앞서 언급했듯이 롯데푸드는 올해 1월에 평택 식품공장을 신규 가동했습니다. 이로 인해서 롯데 후레쉬델리카의 편의점 간편식, 또 브랜드 요리하다를 통한 HMR 사업 확대 등이 지속될 전망이라고 하는데요. 동종업체인 이마트와 신세계푸드의 피코크만큼 성과를 내지는 못하고 있지만요. 유통업체의 PB 사업 확대가 식품 제조업체의 리스크 요인으로 지목되고 있는 상황에서 그룹 내 다양한 유통 채널을 활용 가능한 롯데푸드의 성장 잠재력은 존재한다고 판단하고 있습니다. 또 2017년 상반기 실적 부진을 딛고 하반기에는 개선될 전망이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편의식품 고성장과 그룹 유통 채널에 대한 경쟁력, 그리고 밸류에이션 매력 등을 고려해서 목표 주가는 75만 원으로 6.3% 하향했지만 투자 의견은 매수로 유지했습니다. 네, 오늘 두 번째 종목이었던 롯데푸드 현재가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두 번째 추천 종목으로 꼽힌 롯데푸드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 시각에는 현재 보합권에 들어가 있는 모습입니다. 전일장과 똑같은 가격선에서 거래가 유지하고 있으면서 61만 6천 원 선에서 현재 거래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롯데푸드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계속해서 세 번째 종목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세 번째 리포트는요, SK증권에서 내놨습니다. 원익 QNC라는 종목에 대해서 설명한 리포트인데요. 제목은 전방산업 호황에 따른 실적 성장 본격화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이 원익 QNC 어떤 기업인지 설명해 주시겠습니다. 네, 먼저 원익 QNC 같은 경우에는 1983년에 설립된 회사입니다. 네. 쿼츠와 세라믹 등 반도체와 그리고 디스플레이 제조 공정에 사용되는 소모성 부품을 제조하고 있는 업체이고 또한 재사용을 위한 세정 사업을 현재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제품별 매출 비중은 쿼츠가 75%, 세라믹이 12%, 그리고 세정이 12% 등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쿼츠 부문은 미국과 대만, 독일의 자회사를 현재 보유하고 있으며 마켓쉐어 같은 경우에는 20% 정도로 글로벌 시장 2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네, 2017년도 같은 경우 사상 최대 실적을 실현할 것으로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매출액은 490억 원으로 40%가량 성장세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고 영업이익도 약 60%가량 성장한 78억 원으로 기존의 예상치를 상회하는 호실적을 기록할 것으로 보입니다. 쿼츠 사업 부문의 경우 삼성전자의 평택 공장 설비 증설에 따라 양호한 실적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세라믹스 부문의 경우에는 삼성 디스플레이 및 중국 업체의 10세대 투자 활성에 따른 수혜폭이 당초 예정보다 큰 것으로 현재 판단이 되고 있습니다. 따라서 2017년 예상 연간 실적을 기존 추정치보다 소폭 상회한 매출액 1,834억 원과 영업이익 302억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목표 주가와 투자 의견까지 계속해서 제시되고 있습니다. 원익 QNC에 대해서 목표 주가를 현재 오늘 리포트에서는 14,500원으로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상향 조정을 했고 목표 주가 14,500원은 기존 추간을 변경해 봤을 때 12개월 포워드 기준으로 PER 16.5배를 적용하여 산출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전방 산업인 반도체와 디스플레이 산업의 호황에 따른 수혜로 실적 성장이 본격화되고 있는 것으로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고객사의 수요 증가에 대한 대규모 설비 증설 등 적극적인 대응으로 향후 수년간 추세적인 성장을 이어나갈 것이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이어서 원익 Q&C 종목 현재 오늘장 흐름까지 계속해서 살펴보시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원익 Q&C 종목은 현재 오늘장에서 1.94% 정도의 하락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250원 정도 떨어지게 되면서 12,650원으로 현재가 형성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원익 Q&C까지 확인해 봤습니다. 이어서 오늘의 마지막 종목 리포트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종목 리포트는 메리츠 종근증권에서 나온 코웨이 리포트입니다. 제목은 오해하지 말자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데요. 지난 18일 한 언론사에서 얼음정수기와 관련한 보도를 내면서 코웨이의 주가가 전일 급락을 했었습니다. 이 부분 어떤 내용인지 자세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9일 같은 경우에 코웨이의 주가가 6%가량의 급 하락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 이유는 앞서 말씀드린 대로 한 언론에서 코웨이 얼음정수기에서 니켈이 검출됐다고 보도를 내놓게 되면서 하락세를 이어간 것인데요. 그렇지만 지난해 한국소비자원이 산업통상자원부와 환경부의 협조를 받아서 조사를 진행했을 당시 이번 해당 제품은 결함이 없고 건강상의 위해가 없음을 확인받은 제품이다라고 밝혔습니다. 수질 검사에서도 니켈이 검출되지 않았으며 심지어 방송된 고객의 제품에서도 최소한 물에서 니켈이 검출되지 않은 것으로 현재 전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결론적으로 구조적인 결함이 아닌 단순 불량 제품 사례가 지난해 얼음정수기 사태와 연관지어지면서 확대 보도된 것이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네, 2분기 실적 같은 경우에는 1,206억 원을 기록하면서 호실적이 전망된다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이어서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코웨이의 2분기 실적은 핵심 사업인 렌탈 부문의 정상화로 매출과 영업이익이 가파르게 회복되면서 시장의 전망치를 소폭 상회할 전망이라고 합니다. 특히 렌탈 부문은 요즘 미세먼지와 공기 오염 이슈가 부각되면서 청정기 판매 호조로 전체 판매량이 목표치를 상회했고요. 또 정수기 또한 리콜의 이전 수준까지 회복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는데요. 특히 수출은 말레이시아 및 미국 법인 판매 호조 대비 중국 ODM 부문은 둔화되면서 수출 내 성과가 차별화될 전망입니다. 이렇게 코웨이는 하반기 렌탈 신제품 출시와 가격 정상화 효과로 양호한 실적이 예상되고 있고요. 중장기 해외 사업 강화와 함께 적극적인 주주 환원 정책 또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따라서 메리츠는 코웨이에 대해서 투자 의견 매수와 적정 주가 11만 7천 원을 유지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네, 오늘의 마지막 종목 코웨이도 현재가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코웨이 종목 현재 오늘장 주가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이 시각에는 1.3% 정도의 상승세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1,200원 정도 오르게 되면서 99,500원 선에서 현재가를 형성하고 있고 현재 오늘장에서는 아마존과 손잡고 인공지능 정수기를 개발한다는 호재가 계속 들어오고 있는 것으로 확인되고 있습니다. 네, 마지막 네 번째 종목까지 현재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오늘 여기까지 증권사에서 주목하고 있는 종목들 리포트를 통해서 확인해 봤고요. 네, 그렇다면 다음은 현재 구간 양시장 개장 특징주 알아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개장 특징주 살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살펴볼 특징주는요, KB금융입니다. 이 KB금융이 경상적 순이익 3조 원 시대를 열었습니다. 이 시각 현재 KB금융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KB금융 오늘 급등세 이어가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은 모습인데요. 현재 전거래일 대비 2.96% 오름세 시현하면서 59,1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KB금융은 2분기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70% 상승한 9,901억 원을 실현하면서 시장 예상치를 큰 폭으로 상회했다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유진투자증권은 3분기에도 지배주주 순이익이 전년 동기 대비 28% 상승한 7,243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된다며 기존 분기 순이익이 6천억 원 중반에서 상향 조정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 밖에 보유 중인 유가증권에서 매각이익이 발생한다면 추가 이익 증가도 예상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같은 깜짝 실적이 이어지면서 유진투자증권은 KB금융의 올해 순이익 규모도 기존 예상치를 2조 9,700억 원에서
3조 2,400억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는요, 컴투스 종목입니다. 컴투스가 4분기 사상 최대 실적을 내놓을 것이라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네, 이 시각 컴투스 종목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컴투스 오늘은 하락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0.93% 내림세 기록하면서 11만 6,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컴투스가 2분기 매출액 1,299억 원, 영업이익은 467억 원을 기록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매출은 전년보다 8% 성장하지만 영업이익은 4.1% 줄어든 숫자입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서머너즈워의 일본 TV 캠페인으로 인해 마케팅비가 증가하면서 영업이익 역성장이 불가피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다만 4분기에는 핵심 콘텐츠가 업데이트가 진행될 예정으로 사상 최대 실적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됐습니다. 또 2018년 상반기에는 지적재산권을 활용한 신작이 출시되는 만큼 원게임 리스크도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특징주는 우리은행입니다. 우리은행이 뚜렷한 실적 개선세를 나타내면서 목표 주가도 상향 조정됐습니다. 네, IBK 투자증권은 우리은행에 대해 2017년 연결순이익 전망치가 3.6% 상향 조정했다며 목표 주가를 23,500원으로 늘린다고 밝혔는데요. 이 시각 현재 우리은행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우리은행 현재 2.42% 오름세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은 모습인데요. 현재 19,0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우리은행은 다른 은행에 비해 자본 비율이 낮습니다. 하지만 실적 개선과 대손준비금의 자본 진정 효과로 자본 비율도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2015년 8.5%였던 보통주 자본 비율이 2분기 10.9%로 크게 상승했습니다. IBK 투자증권은 실적이 안정되고 경상적 이익 규모가 증가했다는 점을 보여주기에 충분한 실적이라며 과점주 주주화된 이후 배당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어 예보의 잔여 지분 매각은 순조로울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네, 마지막 특징주는 제주항공입니다. 제주항공의 2분기 영업이익이 120억 원으로 잠정 집계됐습니다. 이 시각 현재 제주항공의 주가 흐름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제주항공 오늘 1.18% 내림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가 전거래일 대비 450원 하락한 37,6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제주항공에 대해 2분기 매출액과 영업이익은 각각 2,140억 원, 120억 원으로 추정된다며 구조적으로 증가하는 해외여행 수요에 맞춰 합리적 가격대의 근거리 노선을 확대하면서 매출액은 전년 동기 대비 31.9% 증가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한국투자증권은 국제선 유상 여객수가 전년 동기 대비 51% 증가했고 평균 운임 역시 2% 반등한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습니다. 비수기에도 탑승률이 작년 성수기 이상으로 높아져서 영업이익률은 항공기 반납에 따른 일회성 정비비가 발생했던 전년 동기 0.4%에서 5.6%로 크게 개선될 것이라고 예상됐습니다. 3분기에도 호실적이 이어질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제주항공은 2분기 항공기 정비 시간을 늘리는 한편 공급 노선을 조정하면서 성수기인 3분기를 준비해야 했기 때문에 저비용사 항공사 1위로서 경쟁사 대비 규모의 효과가 더욱 부과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네, 이렇게 개장부터 눈에 띄었던 특징주들 4종목 살펴봤습니다. 이 밖에 우리 장에서 들썩이고 있는 종목들은 또 어떤 것들이 있는지 등락률 상위 종목으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먼저 코스피 시장 상승률 상위 종목입니다. 오늘 덕양산업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습니다. 거래량 많은 모습인데요. 현재 7.01% 오름세 기록하면서 1,7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현대 미포선도 2.82% 오름세 기록하면서 10만 9천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피 하락률 상위 종목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STX 중공업이 3% 넘게 빠지면서 11,3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네, 코스닥 상승률 상위 종목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액토스 소프트 종목입니다. 네, 상한가에 다가선 모습인데요. 29.39% 오름세 기록하면서 2거래일 연속 상승하고 있습니다. 18,05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신라섬유 19% 오름세 기록하면서 2,3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고요. 나라의 맨디가 17% 넘게 기록하면서 4,7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NS가 16% 넘게 오름세 기록하고 있습니다. 19,2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녹스 종목입니다. 이녹스 14% 넘게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지금 거래량 많은 모습이고요. 26,0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DSK 종목입니다. 오늘 1,300원 상승한 DSK, 현재 13,400원에 거래됩니다. 양지사 종목입니다. 530원 상승한 양지사 종목, 6,13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노스 종목도 상승세 이어갑니다. 11%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가는 나노스 종목, 오늘 16,05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6거래일 연속 상승 중인 이젠텍 종목 27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는데요. 현재 265원 상승하면서 3,21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V원텍 종목입니다. 7.86% 오름세 기록하고 있는 V원텍 종목, 현재 32,200원에 매물대 시연 중입니다. 웨이브 일렉트로 종목입니다. 1,650원 상승하면서 24,450원에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마제스타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6% 넘게 상승하면서 거래량 많은 모습 보여주고 있는 마제스타 종목, 현재가 1,65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페스 신소재입니다. 7% 넘는 강세 흐름 가져갑니다. 3거래일 연속 상승 탄력 이어가고 있는 네페스 신소재인데요. 현재 14,7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더 E&M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5.39% 오름세 기록하면서 1,56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네, 다음은 코스닥 하락률 상위 종목들 살펴보겠습니다. 오리엔탈 전공의 낙폭이 오늘 제일 깊습니다. 오늘 15.38% 밀리고 있는 오리엔탈 전공 종목, 현재 1,535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네, 시젠 종목입니다. 15.4%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 시젠 종목, 3만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HB 테크놀로지 종목입니다. 420원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 HB 테크놀로지 종목, 오늘 5,17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소리바다 종목도 4% 넘게 빠지고 있습니다. 4.74% 밀리면서 1,305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수성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700원 내림세 기록 중인 수성 종목, 오늘 16,70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엠젠플러스 종목입니다. 3.66% 밀리고 있는 엠젠플러스는 현재 8,960원 선에서 거래 중입니다. K맥 종목입니다. 3.42% 밀리고 있는 K맥 종목, 오늘 2거래일 연속 하락 중입니다. 낙폭 계속해서 시연하면서 21,150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매직 마이크로 종목 살펴보겠습니다. 3.26% 내림세 기록하고 있는 매직 마이크로 종목, 오늘 하락 출발했다가 계속해서 하락세 유지 중인데요. 832원 선에서 거래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종목은요, SY 패널입니다. 오늘 3% 넘게 빠지면서 낙폭 깊습니다. 4거래일 연속 하락 중인 SY 패널, 오늘 1,500원 선에서 매물대 시연 중에 있습니다. 네, 이렇게 양시장 등락률 상위 종목까지 살펴봤습니다. 잠시 후 전략 내비게이션이 시작됩니다. 네,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입니다. 증권가에서는 어떠한 시각으로 시장을 바라보고 있는지 함께 점검해 보도록 할 텐데요. 오늘 리포트는 유한타 증권에서 내놨습니다. 상반기 VVIP는 장기 투자 외국인이라는 내용입니다. 네, 어떤 내용인지 자세하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작년부터 우리나라 주식의 VIP는 외국인이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외국인은 올해 들어서 11조 5천억 원 정도의 한국 주식을 사들인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VIP로 부상한 외국인 덕분에 우리나라 주식시장은 현재 가보지 않았던 길을 걷고 있는 상황입니다. 반면 우리나라 투자자들은 상승장을 이익 실현의 기회로 삼으면서 매도세를 계속해서 이어나가고 있습니다. 연초 이후에 유가증권 시장과 코스닥에서 외국인은 10조 원가량을 사들였지만 기관과 개인은 각각 11조 원과 2조 원 정도를 매도한 것으로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올해 들어서 국내 주식펀드에서 5조 원가량의 순 유출이 이어지게 되면서 투신은 4조 7천억 원 정도의 순 매도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주식시장의 긍정적인 전망으로 기관 중에서 연기금과 금융투자는 각각 8,400억 원과 6,900억 원 정도를 순 매수한 것으로 분석되는 상황입니다.
한편 외국인은 2015년 상반기까지는 매수 우위를 보였지만 하반기부터는 매도세로 돌아선 적이 있습니다. 2016년에도 3월 이후부터 외국인의 매수세가 늘어나기 시작하면서 7월에 급격한 증가세를 기록을 했습니다. 9월 이후부터는 정체를 보인 외국인의 매수는 11월 이후부터 다시 강력한 증가세를 보이기 시작하면서 현재까지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외국인 중에서는 장기 투자 성격이 강한 미국계 자금의 매수 규모가 가장 크다라고 분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신흥국들의 주식펀드 안에서 한국의 비중이 빠르게 증가하고 있다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리포트 내용 계속해서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지난 2012년에서 2015년까지 신흥국 주식펀드에 투자되는 국가 중에서 한국의 선호도는 높지 않았습니다. 2014년 이후 신흥국 주식펀드 매니저들은 원자재 가격의 하락으로 브라질과 러시아의 비중을 줄인 자리를 인도와 대만으로 채웠고요. 2015년 신흥국 펀드 내 중국의 비중도 사상 최대인 20%를 넘어섰지만 한국은 8에서 9% 수준에서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2016년 하반기부터 반도체 등 IT 업종이 좋아지면서 한국의 비중은 빠르게 늘어나기 시작했는데요. 특히 2015년 말 8.8%였던 한국 비중은 2017년 5월에 10.4%까지 증가했습니다. 이렇게 한국 비중이 늘어나면서 0.5%까지 따라붙었던 대만과의 격차는 다시금 2.3% 수준으로 벌어졌습니다. 신흥국 주식펀드의 투자 전략을 살펴보면 투자 매력이 있다면 국가별 투자 비중의 변화에 대해서는 크게 구애를 받지 않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 기업의 이익과 밸류에이션이 양호하게 나타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의 투자 비중 확대 여력은 남아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오늘 증권가 시각까지 확인해 보셨습니다. 지금까지 전략 내비게이션 시간이었습니다. 네, 그렇다면 현재 시각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어떻게 흘러가고 있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현재 시각 주가 흐름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 같은 경우 0.07% 약보합권에서 아직까지 머무르는 중입니다. 2441.12포인트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코스닥 같은 경우 강보합으로 현재 전환을 했습니다. 0.09% 상승한 677.14포인트 기록 중입니다. 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피 시장에서 현재 개인이 290억 원 매도세 기록하고 있고 외국인은 352억 원 매수 우위 기록 중입니다. 다음으로 코스닥 시장에서 개인이 378억 원 매수 우위 기록해주고 있고 외국인 같은 경우 229억 원을 매도 우위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관은 148억 원 정도 매도 우위 기록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현재 시각 주가 흐름과 투자자별 수급 흐름 살펴보셨습니다. 네, 지수와 수급 흐름까지 다시 한번 확인해 봤고요. 증시오네어 일부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오늘 하루도 저희 내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 투자 전략 이어가시길 바라겠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